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살펴볼 자료는 폭스 코퍼레이션, 바로 그 폭스인데요. 보통 올드미디어다, 사양산업이다 이런 꼬리표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말이죠. 만약 이 회사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상 최고가를 막 경신하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시장은 우리가 못 보는 뭔가를 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74.67달러. 이게 뭐냐면 바로 폭스의 새로운 52주 신고가입니다. 아니 모두가 이제 끝물이라고 말하는 케이블 TV 선언에서 나온 숫자라니 이게 믿어지세요? 시장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폭스의 어떤 가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니 케이블 TV는 끝난 거 아니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테리죠. 스트리밍 서비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TV 앞에 안 앉아 있는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믿기 힘든 주가 퍼포먼스,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변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통념과 시장의 현실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모두가 전통 미디어는 이제 끝났다, 위기다 이렇게 말할 때 월스트리트는 폭스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평가의 근거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제 뭐 추측은 그만하고 팩트를 한번 들여다봐야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니 해도 숫자 아니겠습니까? 폭스의 최신 재무보고서를 샅샅이 뜯어보면서 얘네들 돈 버는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밀하게 해부해보겠습니다. 이 표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폭스는요, 그냥 시장 예상을 맞춘 정도가 아닙니다. 매출이랑 주당 순이익 모두에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 바로 이 숫자들이 딱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실적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폭스의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요, 크게 배급 수익하고 광고 수익, 이 두 개의 전통적인 기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은 모두가 이제 쪼그라들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두 핵심 분야가 전부 성장했다는 겁니다. 배급 수익은 3%, 광고 수익은 무려 6%나 늘었거든요. 특히 이 광고 수익의 성장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튜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다, 디즈니 플러스다 해서 구독료 부담 좀 느끼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튜비는 광고를 보는 대신 콘텐츠를 공짜로 푸는 이른바 AVOD 모델로 구독 피로감을 제대로 파고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여기에다가 뭐 NFL 같은 라이브 스포츠의 독보적인 광고 파워가 딱 더해지니까 광고 매출이 안 늘려야 안 늘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숫자 15억 달러. 이건 폭스의 자신감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뭐냐면 폭스가 발표한 새로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예요.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이만큼이나 사들인다는 건 여러분, 우리 회사 미래는 이만큼이나 밝습니다 라고 시장에 대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죠. 방금 보신 그 15억 달러짜리 자사주 매입이 그냥 단순한 재무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CEO의 이런 강력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아주 전력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폭스는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한 걸까요? 뭐가 폭스를 다른 미디어 회사들이랑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폭스가 가진 이 독점적인 경쟁력, 워렌 버핏이 말하는 그 경제적 해자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스의 전략은요, 이 한 장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바로 라이브냐, 라이브러리냐의 차이죠. 넷플릭스 드라마는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몰아봐도 되지만 오늘 저녁에 하는 NFL 결승전이나 월드컵 경기, 이건 지금 당장 봐야 하잖아요. 이건 녹화해서 볼 수가 없는 컨텐츠란 말이죠. 그 말은 곧 광고를 건너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본방사수 컨텐츠가 광고주들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고요. 케이블 사업자들한테는 폭스 채널을 절대 못 빼게 만드는 강력한 협상 카드, 즉 재송신료 시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폭스만이 가진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해자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폭스의 현재를 정말 잘 보여주는 투 엔진 모델입니다.
한쪽에는 NFA나 폭스뉴스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현금을 쭉쭉 뽑아내는 전통적인 강자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투비 같은 고성장 디지털 사업이 새로운 엔진으로 쌩쌩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엔진이 같이 돌아가면서 회사를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엔진, 이 디지털 부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튜비가 디지털 광고 수익을 앞에서 끌어주고 있고요. 모두가 걱정하는 그 케이블 가입자 이탈 문제도 보세요. 3분기 연속으로 7% 미만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인기 팟캐스트 회사랑 손에 잡는 것처럼 디지털 생태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 미디어의 쇠퇴를 디지털의 성장으로 아주 영리하게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폭스의 현재를 구석구석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엔진이 과연 미래에도 계속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려볼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불 케이스입니다. 일단 2026년에 북미 월드컵이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이건 뭐 전 세계에 눈이 쏠리는 만큼 어마어마한 광고 특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튜비의 성장이 더 빨라지고 수익성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일부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최고 목표가 97달러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죠. 위험 요인, 즉 베어 케이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경기 침체가 와서 기업들이 광고 예산을 확 줄인다? 그럼 폭스도 당연히 타격을 피할 수 없겠죠. 또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입자 이탈률이 다시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CFO를 포함한 내부자들이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았다는 점도 어쩌면 이게 고점이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지금의 투 엔진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디지털 부문의 성장이 전통 미디어의 완만한 감소분을 충분히 메워주고 라이브 스포츠라는 그 강력한 해자가 회사를 굳건히 지켜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주가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73달러에서 85달러 사이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서 폭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폭스는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인하고 특별한 예외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그저 잠시 미루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